안녕하세요. 꿈나비TV의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디오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께서 이번에 책을 출간하셔서 제가 헌정하는 의미로 오디오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로니 박이고요. 퀀텀앤북스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한 명 없이 500억 버는 글로벌 1인 사업가의 삶과 사업의 기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대해 두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인생 최대의 원대한 꿈. 세계 최고의 제국을 가져라. 갯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물 한 잔을 밤바닥 우묵한 곳에 부으면 그 위에 건불은 띄울 수 있지만 잔을 엎으면 바닥에 닿아버리고 맙니다. 물이 얕은데 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구만리 창공에 오른 붕새는 큰 바람을 타야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거침이 없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장자의 내 편인 소요의 편에 나오는 대목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세상을 탓하며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처럼 구만리 창공에 오르는 붕새가 되었는가? 그렇게 되려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큰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깊은 학식, 높은 재능, 넓은 인맥, 뜨거운 열정, 강인한 체력, 확고한 의지.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큰 물이며 큰 바람이다. 큰 물과 큰 바람은 한마디로 큰 마음이며 큰 자세이며 큰 행동이다. 인생을 바꾸는 큰 행동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필자에게는 있다. 바로 단돈 700달러만 가지고 바다를 건너 미국의 호련단신으로 간 것이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며 결단이며 행동이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징기스칸의 말처럼 당신은 평생 노예의 삶을 살며 타인과 세상에게 정복당할 것인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신만의 제국을 탄생시키고 정복할 것인가? 이 책은 징기스칸처럼 아무것도 없이 700달러만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 청년의 인생 감동 스토리다. 학벌과 인맥, 스펙과 자본도 없이 직원 한 명 없이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번 남자의 인생 이야기다. 과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글로벌 1인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이 책은 그 방법과 경험을 나누는 책이다. 필자의 사업 분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 분야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인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클린턴,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등이 이 시대 최고의 사업기회라고 극찬한 바 있다. 나는 전 세계 50개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최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음을 전파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과 길을 찾지 못하여 포기하고 있다. 어느 사업이든 성공에는 방법이 있다. 물론 여기에도 1만 시간의 법칙이 존재하며 주어진 시간에 도달해야 하는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있다.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지만 이 책이 최선을 다해 시간과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올바른 방법과 잘 짜인 시간으로 도전을 하면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감히 말씀드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길을 모르면 절대 갈 수 없다. 이 책은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해서 그 길을 발견한 내가 직접 쓴 책이다. 그 길을 발견하고 실제로 갔던 사람이 성공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이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성공이라고 해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다. 이 책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당신에게 실천한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당신도 칭기스칸이 만든 그 제국을 만들 수 있다. 나도 했고 당신도 가능하다. 이 책이 그 길을 명확하게 알려줄 것이다. 명심하자.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실천하고 행동하고 도전하자. 위험해도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한 삶의 길이다. 한 번뿐인 인생 시시하게 살다가 갈 것인가? 위대함을 갈망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 선택은 바로 당신의 몫이다. 우리에게 뭔가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용기이며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뜨거움일 것이다. 자, 이제 인생을 바꾸는 글로벌 1인 기업가의 위대한 도전을 시작해보자. 파트 1.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다. 단돈 $700로 시작하다. 우리는 세계의 어떤 것들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헤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스펙 하나 없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그것도 작은 나라 한국에서 말이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물론 학벌이나 스펙, 인맥을 가지고 바꾼 것이 아니다. 1982년 내가 20대 중후반이었을 때이다. 수중에 단돈 $700, 요즘 한국 돈으로 85만 원 남겨졌을 때이다. 나는 그 돈을 들고 무조건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무모하기까지 한 담대한 도전이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잠잘 곳이 필요했다.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원룸 아파트를 우여곡절 끝에 찾아내고 한 달 $280를 주고 렌트를 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밥상도 없었다. 라면 박스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초라한 식사를 했다. 평생 나는 이때를 잊을 수 없었다. 그 기억을 평생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근처 마켓에서 한 달치 먹을 것을 최소로 구입했다. 그리고 나니 수중에 남은 전 재산은 $200가 되었다. 한국 돈으로 224만 원 정도이다. 돈이 없어서 하루 두 끼를 먹었던 적도 많았다. 미국에서의 삶은 모든 게 낯설었고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이민자들보다 몇십 배 더 힘든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스펙도 없는 처지라 첫 시작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나는 기죽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멈추지 않았고 전진했다. 내게는 큰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명심했다. 한 가지 말이다. 나는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나 자신과도 약속했다. 이런 맹세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인가가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매일 다짐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세상은 정확하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나는 영어도 못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다. 체력도 남들보다 못했다. 직장 생활도 해본 경험이 없다. 미국의 이민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이 들고 어려웠다. 가난이 당연히 찾아왔다. 가난해서 집에 책도 없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내가 가진 꿈과 믿음은 내게 길이 되어 주었다. 근처 잘 사는 친구 집이 있었다. 그곳에 자주 가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때 읽은 책이 삼국지, 이순신 장군,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정복 이야기, 징기스칸 이야기, 김찬삼의 세계여행, 카르타고 명장 한니발, 로마의 카이사르 이야기, 엄마 찾아 산말리, 녹두장군 정봉준, 장보고, 신사임당,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김대엽 등등이다. 이런 책들을 친구한테서 빌려서 다음날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고 밤새 읽은 적도 많았다. 이때 나는 알았다. 세상은 공짜가 없고 위대한 사람들은 반드시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난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위대한 사람들의 꿈과 목표를 알았다. 인간에게 꿈과 목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탐험가 아문젠이었고 세상의 정복자 알렉산더였고 이미 백만장자였다. 그 꿈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범죄도 없고 조용하고 주거시설이 깨끗한 도시 라스베이거스 대저택에 거주한다. 이웃들은 모두 부호들이다. 나는 매년 세계 여행을 한다. 자랑이 아니고 자극을 주려고 하는 말이니 이해를 바란다.
환상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볼 때마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 신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한다. 결코 우연히 저절로 사막에 화려한 불빛에 거대한 도시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라스베가스도 누군가 확고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행동한 결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늘부터 인생 최고의 목표를 새롭게 만들어보라. 그리고 매일 도전하고 행동하라. 인생에서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꿈과 열정뿐이다. 뜨거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행동하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아무 목표도 없이 적당히 사는 것이나 아무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뜨겁게 도전하는 것이다. 오늘 당장 가슴 뛰는 인생 최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뜨겁게 도전해보라.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 박사의 조언을 잊지 말자. 열정을 갖고 하나만을 억척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어떠한 일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세상을 배우다. 사람은 그 자신이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는 일에는 대부분 성공한다. 프랑스 소설가 C. 슈와프. 힘든 이민 생활을 6개월 정도 뜨겁게 했다. 어떨 때는 밥도 굶었다. 어떨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서러움도 복받쳐 올라왔다. 고향을 떠나 말리 타국이기 때문이 아니다.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았다. 심신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뜨거운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힘든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친한 친구로부터 좋은 직업을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중개업이었다. 친구의 말이 중개 수수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백만장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봉급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중개인을 일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수입을 받는다. 안정된 직장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던 필자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 미국 이민 가서 백수였던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나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도전하기로 했다. 도전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활력이 생겼다. 하지만 이 일 역시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다.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었다. 영어도 잘 못하는 내가 어떻게 부동산 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했다. 시험은 모두 영어로 봐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영어로 공부해야 하고 평생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몇 달 혹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학비와 생활비도 거의 없었다.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다. 수백만 가지 안 되는 이유가 나를 막아도 나는 반드시 백만장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단 한 가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다. 학교에 등록을 하고 담대하게 시작을 했다. 생소한 단어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제도, 학습해야 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계속 전진했다. 꿈이 있기에 즐거웠다. 대략 1200페이지에 달하는 영어로 된 부동산 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마지막 최후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우기로 결단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8개월간 도서관에 다니면서 달달 외웠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빼먹지 않고 통째로 외워버렸다. 뜨거운 꿈과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람이 작정하고 도전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이 폭발했다. 아, 나도 되는구나. 12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내가 다 외우다니. 그것도 영어로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나는 가능성을 경험한 최초이자 최고의 성취감을 느꼈다.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다. 담담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쳤다. 시험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왔다. 결과는 감격스러운 합격이었다. 뜨거운 꿈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전문 직종 사회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도전과 성취 이후 미국 이민 생활은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세상은 정확하다. 성공하면 그것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해준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남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이루어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다. 한 달에 구두미창이 3켤레 정도가 빵꾸가 날 정도로 수없이 걸어다녔다. 걷고 또 걸었다. 매매할 부동산을 찾아다니고 손님을 찾아다니고 또 다녔다. 부동산 중개인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다. 세상에는 부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때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의리의리한 베버리힐스 대저택도 방문하면서 나의 확고한 꿈과 목표를 더 자주 다짐했다. 반드시 나도 언젠가 이런 집에서 살 것이다. 너무나도 바쁘게 부동산 중개인으로 살면서 7년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면서 더 큰 세상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자주 부자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부동산 중개인을 하면서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업의 원리와 속성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내가 배운 사업에 관한 것 중에 하나는 자영업에 대한 견해였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난 절대 자영업하지 않겠다였다. 물론 당시 이민 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은 자영업을 하는 것이었다. 자영업을 하려면 개인 돈, 그리고 은행 돈, 친지에게 빌린 돈 이렇게 모아서 시작을 한다. 하지만 자영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보다는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다. 내가 배운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 주유소, 마켓, 리커 등은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내게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난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 부자가 되려면 가족 경영, 즉 자영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는 비즈니스는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바로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 또한 불규칙적인 수입이라 매년 세금 낼 시간이 되면 돈이 모자라는 데도 있었다. 부동산도 큰 돈을 벌려면 계속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재정 형편이 너무나 열악했다. 심지어 미국에서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또한 개인 학습을 지속하기에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 부동산에도 큰 기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당시 나의 능력이란 오직 가족과 함께 먹고 사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미국에 와서 본부로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많은 고뇌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뭔가 새로운 인생을 바꿀 만한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내가 미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 1987년 10월 갑자기 미국 증권 시장이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블랙 먼데이다. 뒤이어 전 미주 부동산 폭락 사태를 지켜보게 되었다. 그 사태를 통해 또 한 번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에는 안전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었고 거기에 대형 지진, LA 인종폭동 등 당시 수많은 자영업이 불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온 도시가 마비되는 것을 경험했다. 필자도 식량이 떨어져서 구급소에 줄 서서 배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 지구상에 안전한 사업체가 없었다. 난 더욱더 안전한 사업체를 갈구하게 되었다. 또다시 이 말을 해야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다못해 천재들도 그렇다. 사실 천재라고 하면 능력이 출중해서 쉽게 멋진 걸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위대한 천재들은 모두 남들보다 수백 배 더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만든 자들 뿐이다. 모차르트는 600편 이상의 작품을 작곡했다. 프로이트는 650편 이상의 논문을 썼다. 피카소는 2만 장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 천재들은 위대한 능력자가 아니라 위대한 노력파들이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이들이었다. 명심하자. 세상은 수장선고의 이치와 같다. 물이 많아야 배를 높게 띄울 수 있다. 실패의 양, 도전의 양은 바로 물과 같다.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도 가능하다. 실패가 적으면 인생이라는 배를 높게 띄울 수 없다. 백만장자의 꿈이 현실이 되다. 내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접하면서 나는 비로소 꿈의 한 단계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은 내 능력을 무한히 펼칠 수 있는 무대 그 자체였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가슴 뛰는 인생 최고의 도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이나 가게도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내게 새로운 신세계였다. 새로운 우주였다. 수입 또한 매달 같은 날에 들어왔다.
학벌이나 스펙, 나이, 성별 등의 차이가 없었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책 내용의 절반 이상이 바로 내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내가 실제로 미국에 와서 경험한 것과 너무나 유사했다. 어느 사업을 하던 성공에는 법칙과 공식이 있다. 성공 법칙과 공식 중에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법칙은 일만 시간의 법칙이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어느 분야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계점인 티핑포인트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부어도 실패하거나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 분야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도전할 사업 분야를 잘 선택해야 한다. 필자가 운이 좋게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이 분야는 일단 차별을 하지 않는다. 피부 색깔이나 가방끈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한정으로 높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좋은 사업의 선택과 함께 나를 백만장자로 만든 것은 바로 꾸준함과 열정이었다. 그렇다.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혹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년의 세월과 열정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창조적인 도약을 하려면 자기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에 통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할 수 없다. 세계적인 학자인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자신의 저서 열정과 기질을 통해 10년 법칙을 강조했다.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당신에게도 필요하다. 독자들이여, 10년 후 당신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꿈을 이룬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과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필자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노력과 꾸준함을 통해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거저 되는 것은 없다. 거저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절로 천재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역시 끔찍할 정도의 노력을 했다.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온몸이 잘리고 피부가 벗겨져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시체들과 밤마다 함께 지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거저 저절로 천재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에 달려들었고 남들보다 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시체를 냉동시킬 방법도 방부제도 없던 그 시절에 썩어가는 냄새를 참으며 시체 한 구당 최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해부하고 또 해부하면서 천재로 도약했던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자세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성공한 사람들은 느긋하게 앉아서 어떤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벌였다. 명심하자.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는커녕 작은 개울도 건너지 못한다라는 것을.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라만 본다는 것이다. 기억하자. 절대 바라만 본다고 해서 바다를 저절로 건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 앞에 놓인 시련과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이다.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할 때이다. 필자는 후자를 선택했고 도전했고 성취했다. 당신은 어떤가? 이제 당신 차례다. 미국 최대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의 창립자인 말콤 포브스의 말을 명심하자.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라. 당신 인생의 백만장자는 바로 지금부터다. 도전하는 순간 시작이기 때문이다.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준비를 완벽하게 한 후에 시작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작은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마법이다. 헤르멘헤세의 이 강력한 문장처럼 우리는 아래서 나오려고 투쟁해야 하고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만 보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거대한 꿈과 목표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인생 최고의 기회, 네트워크 마케팅. 계속 갈망하고 계속 우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처럼 나는 계속 갈망하고 계속 우직하게 밀고 나갔다. 그렇다. 나를 성공하게 해준 것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이었다. 우직함이었다. 나는 징기스칸처럼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다. 단돈 $700, 한국 돈 85만 원 뿐이었다. 미국을 건너간 청년이 이제 드디어 백만장자가 되었다. 학벌도, 스펙도, 인맥도, 기술도, 자본도 없이 태평양을 건넌 미국에서 직원 한 명 없이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었다. 그 비결은 바로 평생 간직했던 꿈과 목표와 네트워크 마케팅 덕분이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패의 50% 이상은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비즈니스 중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택은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비즈니스의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두 가지는 바로 마케팅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장 잘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은 다이렉트 셀링이다.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혁신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독립된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 과정에 유통회사가 없다. 이것이 혁신이다. 중간 과정 없이 유통되기에 소매상이나 다량의 비싼 광고가 필요 없다. 독립적인 개인들은 회사의 택배 등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 장소까지 신속히 제품과 서비스를 배달해준다. 각 개인들은 자신의 독립적 판매 조직이나 다운라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을 만들 기회를 갖는다. 회사는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하여 제품 생산, 서비스 지원, 마케팅 등을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주수입 외에 부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언제나 그래왔다. 직장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부업으로 위험 부담이 낮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다.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출퇴근 전쟁도 피할 수 있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제품과 서비스가 쉬지 않고 계속 출시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동기부여를 통하여 개인 역량의 향상을 지속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종사자들이 경쟁이 아닌 각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혁신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많은 기업과 비즈니스, 심지어 개인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심지어 혁신에 성공했더라도 성과를 계속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힘든 시기를 보내거나 망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예로 폴라로이드, 노키아, 야후, 휴렛패커드,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 등이다. 혁신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도 시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략적 비즈니스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다.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 하던 대로 출퇴근하면서 상사가 시키는 하기 싫은 일을 온종일 앉아서 하던 그런 정형화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새롭고 혁신적인 그리고 성공이 가능한 글로벌 1인 기업 비즈니스다. 이 사업에 도전하라. 할리 데이비슨과 아프리카 우물 펌프. 할리 데이비슨은 영원한 자유를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도 포함된다. 필자는 할리 데이비슨을 타며 세계를 누비는 여행을 자주 한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직장에 목을 매고 있는 현대판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세계 여행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생을 아등바등 살지 않고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1인 기업이며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1인 사업을 통해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업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필자는 또한 진정한 성공이란 나를 통해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철학과 신념이 있기에 매년 아프리카 오지를 방문한다. 그곳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우물 펌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좀 더 행복해지고 세상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짜 성공은 성공 이후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
혼자 삶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다 가는 것보다는 함께 누릴 수 있게, 인생의 감동을 맛볼 수 있게, 행복과 성공의 기쁨을 오래오래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이 더 값진 삶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오지에 우물 펌프 만드는 일은 내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는 일이다. 인간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한다는 것은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더 큰 감동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만 했다고 그것이 진짜 성공일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필자는 랄프 알도 에머슨의 말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성공은 혼자 성공해서 부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존재하기 이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다. 내가 살았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필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철학과 신념 때문이었다. 단기적 이익,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필자의 성공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단기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 신뢰를 쌓았고 그것이 필자에게 큰 성공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타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준 철학 때문이다. 타인을 더 이롭게 하고 타인을 더 성공하게 해주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유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상대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이다. 상대의 성공을 도와주는 리더에게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두텁게 형성되고 그것은 가장 큰 성공의 토대가 된다. 내 인생의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누리는 세계여행과 아프리카 오지에 우물펌프를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은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만 하는 개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활동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있었다면 이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들자. 거의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글로벌 1인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준 것은 이런 남다른 목표와 의식이었다. 남이 넘지 못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 나름대로 의식혁명을 계속했다. 아프리카에 펌프를 공급하는 일 역시 수많은 사람이 오염된 더러운 식수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사회에서 받은 것 일부를 다시 사회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연고지가 아닌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인류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일이고 또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그리고 필자의 작은 삶을 통해 세상이 어제보다 조금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도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기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바꾸어야 하고 도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작은 변화와 실천이면 충분하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슈퍼맨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은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그것이 모여서 축적이 되면 10년 후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자신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도전과 실천이 결국은 큰 도전이며 큰 실천이다. 명심하자. 중국의 현인 노자의 이 말을 말이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고 10층 석탑도 작은 벽돌에서 출발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한 걸음이다. 작은 변화와 작은 실천을 매일 지속하면 결국에는 큰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루의 낭비다. 하루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자세로 하루를 낭비하고 실패하는 것은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실패하는 것이다.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를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지만 하루를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도 실패한 것과 다르지 않다.